의료기기 분야에서 거의 전설로 불리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40년이나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신규 상장 기업 중 하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오늘 바로 이 미니메드 그룹, 이 회사의 재탄생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6년 3월로 한번 가보죠. 바로 이 장면, 뉴욕타임스 스퀘어 나스닥 전광판에 미니메드라는 이름이 딱 하고 뜬 겁니다. 되게 익숙한 이름인데 다시 나타난 거죠. 이때 조달한 금액이 무려 5억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정말 화려한 복귀였죠.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뭐 이번 IPO가 얼마나 컸고 시장에 얼마나 기대했는지 바로 느낌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딱 드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니, 40년이나 된 회사가 어떻게 시장에서 제일 핫한 새로운 IPO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니메드의 재탄생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보면 연매출이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그냥 넘어요. 사업하는 나라만 80개국이고요. 작년 한 해에만 새 펌프를 14만 5천 대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시작한 스타트업 스케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회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니메드의 스토리는요, 그냥 최근의 IPO 계기가 아니에요. 한 명의 비전을 가진 창업가로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혁신의 역사 그 자체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미니메드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1983년에 처음 세워져서 1995년에 벌써 나스닥에 한번 상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이었죠. 그러다가 2001년에 거대 기업인 메드트로닉에 37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25년 동안 그 회사의 일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 2026년 마침내 다시 독립해서 시장에 돌아온 겁니다. 정말 혁신적인 회사에서 대기업의 한 부서가 됐다가 다시 시장의 리더로 돌아온 아주 드라마틱한 여정이죠. 미니메드라는 회사의 DNA를 알려면 이 두 사람을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창업자인 알프레드만. 이분은 그야말로 비전가예요. 빠른 결정, 빠른 제품 출시, 회사의 혁신적인 문화를 만든 분이죠. 그리고 현재 CEO인 큐 달라라. 이분은 운영가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끌면서 글로벌하게 확장시키는 데 전문가죠. 이 혁신가의 DNA와 운영가의 전문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지금의 미니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 미니메드의 핵심 전략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미니메드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 풀스택 생태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든다는 거예요. 혈당을 재는 센서,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AI, 즉 두뇌, 그리고 인슐린을 직접 몸에 넣어주는 펌프와 스마트 펜까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제공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미니메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요, 정말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집니다. 다들 아시는 면도기, 면도날 모델 들어보셨죠? 펌프가 바로 면도기인 셈이고요. 센서나 주입 세트 같은 소모품이 바로 면도날인 거죠. 한번 펌프를 사면 이 면도날들을 계속 꾸준히 사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숫자를 보시면 그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67%.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 소모품 판매에서,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니메드 비즈니스가 왜 그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이 전략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덱스콤은 센서 기술이 뛰어나고 인슐렛은 붙이는 펌프를 잘 만들죠. 다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곳은 미니메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분 최강자들을 다 합쳐도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게 바로 미니매드를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인 논리예요. 뭐 개별 제품 하나하나 따지면 경쟁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무르르도 완벽하게 연동되면서 환자에게 주는 편리함과 치료 효과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의사도 환자도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번에 IPO를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니메드가 어마어마한 성장 기회를 발견했거든요. 지금 시장을 보면요, 딱 이렇게 나뉩니다. 기존의 제1형 당뇨 시장은 경쟁자들이 바글바글한 레드오션이에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그런데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제2형 당뇨 시장은요, 아직 이런 자동화 기기를 거의 안 쓰고 있는 말 그대로 블루오션인 겁니다. 미니메드가 지금 노리는 곳이 바로 이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블루오션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미니메드가 손에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020년 2월에 이 미니메드 780G라는 시스템이 제2형 당뇨 환자들의 대상으로 FDA 승인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이자 유일한 승인이거든요. 경쟁사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못한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거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빛과 그림자가 있죠. 이렇게 엄청난 기회만큼이나 미니메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분도 한번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을 보면 2025년 내 10% 성장했는데 최근 분기에는 14.8%로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바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아직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해요. 2025년에 보니까 순손실이 거의 2억 달러에 달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회사 분사하면서 쓴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신제품 생산 라인 까는 데 들어간 투자 비용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시각도 뜩 둘로 갈립니다.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로는 야, 이제 독립했으니까 R&D도 더 빨라질 거고 제2형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안 좋게 보는 약세로는 새로 만든다는 센서 생산이 삐걱거릴 수도 있고 아직 모회사 지분 문제도 남았잖아. 흑자 전환은 언제 할 건데 하고 지적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이 4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삼으시면 됩니다. 첫째, 새로 나오는 센서 생산이 안정적으로 잘 되는지. 둘째, 새로운 웨어러블 펌프 FDA 승인 받는지. 셋째, 모회사였던 메드트로닉 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이렇게 돈 벌 겁니다 하는 명확한 계획을 보여주는지. 이 4가지가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미니메드의 이번 재탄생을 볼 때 그냥 펌프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독점적인 알고리즘과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 이게 바로 미니메드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